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닥TV의 장대현입니다. 오늘 저희는 가솔린 엔진의 구조와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실린더 헤드 부분, 그리고 다음으로 실린더 블록, 마지막으로 맨 밑의 부분인 크랭크 케이스부로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 실린더 헤드에는 여기 한번 볼게요. 내부에 이렇게 캠축이 위치하고 있죠. 근데 DOHC는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의 약자죠. 그래서 한쪽에 캠축이 있고 반대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캠축, 즉 밸브 쪽을 배기 쪽, 이쪽을 흡기 쪽이라 말을 하겠죠. 그리고 캠축 밑부분에는 바로 스윙 암과 그리고 밸브 스프링이 저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열어주는 게 바로 캠축이죠. 위쪽을 보면은 이렇게 고압 배선과 그리고 점화 코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화 코일이 두 개가 있는 것은 DLI 방식이라죠. 그래서 두 개로 동시 점화, 1, 4번을 동시에 폭발을 시켜주고요. 2, 3번을 동시에 폭발을 시켜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DLI 방식에서 DI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DI 방식의 차이점으로는 각각의 실린더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 가정하에 4개의 점화 코일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DI 방식이죠. 네. 다음으로 실린더 블록에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맨 밑에는 크랭크 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스톤 한번 찍어볼게요. 가장 먼저 피스톤은 실린더 내에서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부품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 둘, 세 개의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번과 2번 링을 압축 링이랍니다. 그래서 연소실 내에서, 즉 흡입 압축을 할 때 기밀 유지 작용과 그리고 열 전도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압축 링의 역할이고요. 마지막 3번 링은 오일 링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벽에 뿌려진 오일을 긁어 내려주는, 즉 오일 제어 작용을 해주는 게 오일 링의 역할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도색된 부분은 물 제끼불합니다. 실린더 블록의 물 제끼불로 방열기, 즉 라디에이터에 있는 물이 엔진까지 순환을 하면서 엔진의 냉각을 위해서 이렇게 물이 체류하고 있고 물이 순환을 하는 통로다, 물 통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엔진에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엔진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쪽은. 다음 피스톤 바로 밑에가 바로 커넥팅 로드죠. 그래서 커넥팅 로드는 말 그대로 위쪽으로는 피스톤, 아래쪽으로는 크랭크 축을 연결해주는 막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세타2 엔진에서도 이 커넥팅 로드가 부러져서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고 자동차 화재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커넥팅 로드는 위쪽으로는 피스톤, 아래쪽으로는 크랭크 축을 연결해준다. 이게 커넥팅 로드고요. 밑에 이렇게 회전하는 쪽, 제가 한번 잠깐 돌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죠. 그렇죠. 밑에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밑에 돌아가는 축, 위에 피스톤은 직선 왕복 운동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음으로 실린더 블록 앞에 설치된 이 부품의 명칭은 기동 전동기입니다. 영어로는 스타트 모터라고요. 지금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기자죠. 영어로는 아마추라는 전기자고요. 그 앞쪽이 유선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이 마그넷 클러치 부인데 뒤에는 B단자, M단자, SD 단자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절개된 부분을 보시다시피 풀인 코일과 홀드인 코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동전동기 앞에 있는 피니언 기어가 결국에는 이 플라이 휠의 링 기어를 구동을 시켜주는 거죠. 엔진이 가장 먼저 시동이 걸릴 때 바로 이 기동전동기가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구동이 되면서 이 플라이 휠을 돌리는 거죠. 우리 경운기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아저씨들이 시동 걸 때 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뭔가 돌리죠. 그게 바로 이 플라이 휠을 손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즉 이 크랭크 핸들로 돌려서 엔진의 시동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기동 전동기라는 스타트 모터를 달아서 자동적으로 시동을 걸어준 거죠. 다음에 이제 이 부품이 바로 파워 스티어링 펌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이렇게 베인 펌프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펌프를 사용해서 유압을 발생시키고 이 유압으로 핸들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파워 스티어링 펌프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품은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압축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부에는 이렇게 복동 피스톤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사판은 고정 사판형이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양쪽으로, 이쪽에도 피스톤이고요. 이 반대쪽에도 피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피스톤이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린더는 10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다음으로는 흡기 다기관이고요. 흡기 다기관 앞에 설치된 부품이 바로 스로틀 바디입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디에는 이렇게 스로틀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음으로써 이 스로틀 밸브가 개방이 되겠죠.
근데 얼마만큼 개방이 됐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붙어 있는 TPS, 스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그리고 스로틀 밸브 밑에 있는 이 장치가 바로 ISC,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고요. 그리고 이 흡기 다기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홀이 뚫려 있죠. 이게 바로 각각의 실린더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기 통로입니다. 그리고 흡기 다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센서가 하나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의 명칭이 바로 맵 센서입니다. 맵 센서. 그래서 흡입 공기량을 계측하는 센서이고요. 그리고 맵 센서에서도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돌기가 있는데 이거는 흡입 공기 온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감지하는 센서고요. 그래서 이 맵 센서를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이 차량은 간접 계측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솔린의 연료 분사 장치인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연료 분사 파이프인 딜리버리 파이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핀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기를 공급하면은 개방이 되면서 이쪽 흡기 포트홀로 연료를 분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기입니다. 우리 자동차에 사용되는 발전기는 대부분 교류 발전기죠. 그리고 발전기는 이렇게 펜벨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발전기를 구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구동 축의 부품을 로터라 하고요. 이 겉에 있는 코일을 스테이터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되는 게 바로 AC, 교류가 발생이 되고요. 이 교류를 자동차가 사용 가능한 직류로 바꿔주는 게 이 뒤쪽 커버 안쪽에 있는 실리콘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이게 바로 스테이터 코일, 안에는 로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품은 오일 필터고요. 이렇게 오일 필터를 지금 절개를 해놨죠. 안에 보이는 부품이 바로 엘리먼트랍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진 여과지고요. 이 여과지를 통해서 쇳가루나 또는 이물질이 여과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부품이 바로 캠축 스프레킷이고요. 캠축 스프레킷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은 DOHC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캠축 스프레킷과 그리고 밑에는 크랭크축 스프레킷을 감싸고 있는 벨트, 이 벨트가 바로 타이밍 벨트입니다. 다음으로 변속기고요. 변속기에서는 가장 먼저 플라이 휠, 그리고 안에는 클러치판, 그 다음으로 압력판, 그리고 다이아프램 스프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클러치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차량은 지금 수동 변속기 차량이라는 거죠. 내부에 이렇게 또 절개를 해놔서 안에 보이는 축이 바로 입력축입니다. 변속기 입력축. 그 뒤에 있는 축은 출력축이죠.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변속기 위에 붙어 있는 부품, 이 부품의 명칭은 릴리스 실린더랍니다. 제가 한번 클러치를 조작을 해볼게요.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릴리스 실린더가 움직이고요. 릴리스 레버, 즉 이 레버가 움직여서 내부에 있는 클러치판과 압력판이 서로 이격이 되게끔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안에 검은색 부품이 떨어지죠. 보세요. 지금 클러치를 밟았습니다. 다시 놓았고요. 동력을 차단했고 동력을 전달했고 이렇게 클러치 페달을 밟음으로써 플라이 휠과 그렇죠. 클러치판과 압력판을 서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이 바로 릴리스 실린더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 스위치가 후진등 스위치예요. 우리 기아에서 후진기아를 넣죠. 그러면은 이 스위치의 제어를 통해서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간혹 주행하다 보면은 후진등이 들어와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죠. 이 스위치가 나가서 이렇게 후진등이 계속 점등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다음으로 제동 계통인 브레이크 페달, 하이드로백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엔진의 진공을 이용해서 더 큰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이드로백, 진공 배력 장치를 하죠.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을 담아둘 수 있는 리저브 탱크고요. 밑에는 브레이크 오일 잔량 센서입니다. 즉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게 되면은 경고등을 띄어서 브레이크 오일을 다시 보충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센서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브레이크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바퀴에 연결된 캘리퍼나 또는 휠 실린더로 브레이크 오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캘리퍼고요. 캘리퍼 내부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둥근 판은 바로 원판 디스크랍니다. 그래서 바퀴가 돌아갈 때 이 원판 디스크도 함께 회전을 하겠죠. 이 회전 중인 원판 디스크를 캘리퍼의 압착으로 패드가 이 캘리퍼를 누르게 되면서 자동차는 제동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현가 장치인 쇼크 업서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있는 장치가 바로 쇼크 업서버고요. 쇼크 업서버에는 겉으로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감겨져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쇼바 마운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품은 어퍼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는 너클암, 마지막 이 밑으로는 또 로어암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쇼버 마운트, 아래쪽으로는 로어암으로 이렇게 쇼버가 지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쇼버에서는 내부에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차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조향장치입니다. 가장 먼저 조향장치로는 핸들이 있고요. 핸들 바로 밑으로 이렇게 축이 있죠. 쭉 따라와 보면은 축이 있는데 이 축을 바로 칼럼 샤프트라 합니다. 그리고 십자축 자재이음, 즉 유니버셜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어를 바로 조향 기어랍니다. 그래서 이 조향 기어에는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파워 스티ering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이 핸들의 조향을 부드럽게, 즉 핸들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가솔린 기관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